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19번 프린트 ABC 중에서 두 가지로 끊어서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우리가 다룰 내용은 ABC 있는 내용 중에 1번부터 12번까지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지는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놨습니다. 답 채점해 보시고 모르는 문제라든지 명확하지 않았던 문제들만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웬만하면 답이랑 풀이를 좀 적어 놨으니까 여러분들 일시정지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A 단계에 있는 문제들부터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번 같은 형태는 미정계수의 결정, 그러니까 0분의 0의 형태의 아주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분모도 0으로 가고 분자도 여기 있는 x제곱 빼기 2x 빼기 3에 의해서 0으로 다 극한이 각각의 분자 분모가 0으로 수렴함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아주 대표적인 풀이죠.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인수를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저는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를 했습니다. 인수분해를 한 결과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항이 딱 눈에 띄죠. 바로 1차 항 x 더하기 1이 되겠습니다. 약분을 해줌으로써 나머지 친구들에는 x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줌으로써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간별로 쪼개어져 있는 형태가 등장할 때는 항상 그 구간에서 연속인지 아닌지를 따져 주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fx뿐만 아니라 gx까지 곱하는 형태입니다. 실제로 fx 여러분 우극한과 좌극한을 비교해 본다면 연속이 아님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불연속임을 알 수가 있고요. 각각의 극한값, 그러니까 우극한일 때 구해보면 마이너스 1이고 좌극한일 때 구해보면 3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fx 곱하기 gx가 x는 1에서 무조건 연속이 되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극한과 좌극한 값이 다르다 하더라도 전체 함수 fx 곱하기 gx를 했을 때 이 각각의 값은 같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이 두 개의 값이 같아야 되므로 여기 곱해져 있는 a 더하기 2가 0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2로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도 대표적인 미정계수의 결정, 그 다음에 여기에 덧대서 뭐까지 나오고 있냐면 도함수의 값까지, 아니 미분계수의 값까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미정계수의 결정의 아주 대표적인 풀이 방법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지금 주어진 극한 자체가 수렴을 하고 분모가 0으로 간다 그러면 뒤에서도 계속 쓸 건데 분자도 0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성질을 엄청 많이 이용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주어진 극한 보면 분모가 0으로 감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전체 극한은 존재하므로 분자인 fx 더하기 3도 수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f가 다항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x는 1을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f의 1의 값이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즉 여기에 있는 플러스 3이 마이너스 f1로 바뀔 수 있다는 거겠죠. 이 식을 마이너스 f의 1로 바꿔줍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식은 다음과 같이 변형해서 나타낼 수가 있고 이 식이 바로 뭐예요? 바로 미분계수의 정의죠. 미분계수의 정의 잘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의 형태가 있고 이런 형태도 종종 쓰이고 h를 통한 형태도 자주 쓰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식은 f'1이 되고 이 값이 7이 됩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값을 더한 값은 4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A단계 4번입니다. 문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져 있는 fx, 이번에는 x는 4를 기점으로 쪼개져 있는데 x는 4에서 연속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a의 값, b의 값 둘 다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4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이 함수값인 b와 극한값이 같아야겠죠. 따라서 식을 이와 같이 세워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 역시도 미정계수의 결정임을 확인할 수가 있죠. 어떻게 되냐면 분모가 0으로 가는데 전체 극한은 실수 b로 존재하잖아요. 따라서 분자도 0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분자는 다항식이기 때문에 다항식에다가 그냥 x는 4를 대입해 줌으로써 우리는 a의 값이 마이너스 4임을 알 수가 있고요. 주어진 식 이렇게 만들어낸다면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인수 이 친구를 제거해야겠죠. 이번에는 이 친구를 제거하기 위해 인수분해를 쓰지 않고 켤레를 곱하는 형태, 그러니까 유리화를 만드는 형태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분자 분모에다가 루트 x 더하기 2를 꾸준하게 곱해 줌으로써 약분을 시켜주고 남는 값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식에다가는 이번에도 x는 4를 그냥 대입해주면 되겠죠. 대입해줌으로써 b의 값이 4임을 이끌어냈습니다. 따라서 a 더하기 b의 값은 합쳤을 때 0이 되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5번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 보시면요. 여기 그러니까 h에 관련된 식은 맞는데 그 식의 개수가 다른 형태입니다. f'a가 2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식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는 다 설명을 하지 못했었는데 미분계수의 공식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맛보기로 보여드린다면
다음과 같은 형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h가 0으로 간다고 했을 때 분모 qh고 분자는 f에 a 더하기 ph 마이너스 f에 a라고 되어 있다면 그랬을 때 이 값이 q분의 p f 프라임 a가 됩니다. 당연히 둘 다 0이 아닌 상황이고 f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한 상황이어야겠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에 보았을 때 결국에는 여기 분자의 개수, 분모의 개수, h에 붙은 개수끼리 개수 b로 튀어나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형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공식들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정석대로 푼다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풀게 됩니다. 자, h가 0으로 갈 때 분자와 분모에다가 3을 곱해 준 겁니다. 3을 곱해 줌으로써 여기 선생님이 지금 노란색으로 체크해 놓은 이 값과 이 값과 이 값 모두의 개수가 맞춰집니다. h가 0으로 갈 때 3h가 0으로 가는 것도 당연한 사실인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나타내 드리면 세모가 다 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은 그대로 남고 주어진 이 극한은 f'a가 되면서 답은 6, 그러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B단계 문제입니다. 혹시나 어려움이 있었다면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 근데 fx에 대해서 f3을 물어보고 있죠. fx에 대해서 f3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선생님은 이런 류의 문제들을 보았을 때는 f의 식을 알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그 식을 알게 하는 또 말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따라서 fx를 어떻게 좀 놓고, 그러니까 f를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고 놓고 이 a와 b에 관한 관계식을 만들어 내므로써 최종적으로 f3을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극한의 형태가 있을 때 이번에도 0분의 0의 형태죠. 분모가 0으로 가는데 전체 극한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분자도 0으로 감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이에 따라서 f2의 값이 2임을 알게 됩니다. 분자는 그냥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될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준식은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되는데요. 이런 형태 조금 종종 나오기 때문에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어떻게 이쪽으로 넘어갔는지. 그러니까 이쪽에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기 x 그 다음에 f2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나타냈습니다. 물론 여기서 x와 2를 가지고 나타내면 안 되진 않거든요. 안 되진 않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쪽에 있는 건 간단하나, 이쪽에 있는 건 이렇게 f 이렇게 더하고 빼는 형태를 이용해서 나타냈습니다. 더하고 빼는 형태를 나타내고 이렇게 꽃잎으로 잘라냄으로써 밑에 있는 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x 밖으로 꺼내놓고 요만큼 전체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두 번째 꽃잎에서는 x 빼기 2가 약분돼서 사라지면서 f2만 남게 되겠죠. 그러니까 극한이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묶여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x에다가는 그냥 2 대입하고 이쪽은 f'2로 바뀌게 되겠네요. 그리고 f2 그대로 더해지고 있고요. f2의 값이 2임을 우리는 알았기 때문에 결국에 주어진 식으로부터 f'2의 값이 1임을 알게 됩니다. 아이고, 이걸 뭘 지우고 있는 걸까요, 제가? 네, f'2의 값이 1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계산을 해줌으로써 최종적으로 f3이 4임을 이끌어내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7번입니다.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x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치는 않지만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했고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음의 항등식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자, 이쪽에서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f의 마이너스 1의 값에 대한 값을 유추할 수가 없죠.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분명히 항등식인 게 맞기는 맞는데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약간 곤란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f의 마이너스 1의 값이 7이다 라고 제시를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 위에 있는 식에서 x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를 먼저 생각해 줍니다. fx는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고요. 우변에 있는 식은 인수분해를 통해서 x 더하기 1이 분명히 0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값 때문에 그렇죠. 약분을 해줌으로써 다음과 같은 2차 식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x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만 성립하는 식입니다. 그렇지만 f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일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우리는 연속의 정의를 이용하고 f의 마이너스 1의 값이 문제에서 7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값이 7이다 임을 알게 됨으로써 a의 값을 이끌어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류의 형태가 가끔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입니다. 일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네요. fx 이퀄 제로가 되게 하는 그러한 세 실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습니다.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뽑아낼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fx 이퀄 제로가 되는 이 방정식의 세 실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fx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x좌표, 그러니까 밑에 써드릴게요. y는 fx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x좌표가 알파, 베타, 감마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대수적으로 등장하는 식으로부터 우리 기하적으로 이끌어내는 거 자주 연습하게 될 겁니다. 지금도 지난 학기 때부터 꾸준하게 얘기를 드렸었고요. 자, 근데 보기에서 옳은 것만은 있는 대로 고르라 그랬는데 보기에 있는 보기들 봅시다. f 프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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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3차 함수의 식도 모르고 정확하게 알파에서의 미분계수, 베타에서의 미분계수, 감마에서의 미분계수 다 직접 구할 수는 없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래프만 덜렁 적고 미분계수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미분계수의 기하학적인 의미, 그러니까 요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고 문제에 접근을 해야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이러한 점들 알파, 베타, 0 그리고 감마에서의 접선을 유추한 다음에 그 접선의 부호, 그러니까 이 접선이 양의 기울기를 갖는지 음의 기울기를 갖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알파에서의 접선을 여러분 유추해 봤을 때 이렇게 생겼음을 알 수가 있고, 베타에서의 접선, 그 다음에 0, 이 점에서의 접선, 마지막으로 감마에서의 접선,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죠. 각각의 접선들을 그려봤을 때 기울기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부호는 알 수가 있는 거죠. 부호 실제로 따져본다면 알파에서는 양수, 베타 그리고 0에서는 음수, 다시 감마에서는 양수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억번 참이고요. 니은번 이쪽 양수 그리고 이쪽도 양수이기 때문에 니은번 참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수 빼기 음수니까 양수, 그 다음에 이쪽은 음수 빼기 양수이기 때문에 음수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양수 곱하기 음수의 형태가 되므로 0보다 크다라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옳은 것은 기역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미분계수의 기하학적인 의미가 접선의 기울기라는 것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다음은 9번입니다. fx가 불연속인 함수로 다음과 같이 생겼는데요. 문제에서 뭘 물어보고 있냐면 좌극한의 값과 우극한의 값 각각 곱했을 때 0보다 작거나 같게끔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정수점들을 고려해 봤을 때 정수점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2일 때 여기, 마이너스 1일 때 여기, 그 다음에 0일 때, 1일 때, 그리고 2일 때 여기 위, 그 다음에 3일 때까지 고민을 해봐야 될 건데요. 연속인 점들도 있고 불연속인 점들도 존재를 하네요. 그래서 연속인 점들이었다면 우리는 이 우극한이든 좌극한이든 모두 다 함수값이랑 일치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죠. 어차피 연속이라는 것의 정의가 우극한 값이나 위쪽에 쓸게요. 좌극한 값이나 함수값이나 다 똑같은 것이 연속의 정의니까요.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요식 말하는 겁니다. 이 준식이는 결국 FA의 제곱, 함수값의 제곱인 형태였을 거고 그것이 0보다 작거나 같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의 함수값이 0인 점들을 찾아주면 됩니다. 언제? 연속이었다면. 그 다음에 불연속인 경우, 실제로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서 불연속인 케이스는 0일 때, 1일 때, 그리고 3일 때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각각 요 좌극한, 우극한을 계산해 봄으로써 따져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케이스, 연속인 경우 중에 FA가 0인 경우 제곱했을 때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0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연속인 경우에서는 A가 마이너스 3인 거 단 한 가지 나오고요. 불연속인 0과 1과 3일 때 각각을 체크해 본다면 0과 3일 때 성립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극한과 좌극한 각각 구해보시면 되겠어요. 실제로 1일 때는 좌극한이 양수, 우극한도 양수이기 때문에 곱했을 때 양수가 나올 겁니다. A가 0과 3에서 성립함으로 세 가지 A가 존재하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0번입니다. 두 개의 다항함수 fx와 gx에 대한 두 개의 극한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f와 g에 대해서 h'0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 보니까 지금 미정계수의 0분의 0꼴의 극한의 해석도 들어가고요.
곱미분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네요. 지금 두 개의 함수 f와 g가 나오고 있고 거기에서 h'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곱미분법을 적용해야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곱미분법에 대한 내용부터 얘기하자면 아래쪽 오른쪽입니다. h가 f와 g라고 했으면 여기서부터 h' 어떻게 구한다 했죠? 하나씩 미분하고 나머지 아이들은 곱한 다음에 그대로 더해줘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h'0는 f'0 g의 0, 그 다음에 f의 제로 g'0입니다. 따라서 이 값들 다 알아야겠습니다. 다 아는 것은 이 두 개의 극한 1번과 2번이라고 불러놓고 이 친구들이 0분의 0의 형태임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정계수의 결정이란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 드리고 있는데 이 얘기가 결국 0분의 0꼴의 극한을 해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제 분자가 0으로 가므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f0와 g0를 이쪽에 다시 넣어줌으로써 주어진 식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에 있는 극한을 어떻게 바꾸냐면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 빼기 f0 더하기 gx 빼기 g0로 바꿔주는 겁니다. 어차피 fx 더하기 f0 더하기 g0 하면 0이 되니까요. 이렇게 바꿔줌으로써 주어진 식을 f'0, g'0로 바꿔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값은 여전히 우변에 있는 3이겠죠. 그래서 두 개 이끌어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도 0분의 0의 형태여야만 합니다. f의 0의 값이 마이너스 3이 되고 이를 통해 g의 0의 값은 3임을 뭐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주어진 이 식 결국에는 해석을 해줌으로써 그러니까 대입을 적절히 해주면 되겠죠. 대입을 적절히 해줌으로써 선생님과 같이 다음 이렇게 빼낼 수가 있었고 이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f'의 제로의 값이 6이 되고 g'의 제로의 값이 마이너스 3임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네 개의 값을 다 알았기 때문에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 누구세요? f' 제로 6, 그 다음에 g 제로 3, f의 0의 값 마이너스 3, g' 0의 값 마이너스 3 따라서 27이 됩니다. 답은 1번임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11번은 조건이 멋들어지는데요. 문제 풀다 보면 약간 소소하게 잘 끝나게 됩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 근데 f3의 값을 구하라고 했죠. 이번에도 아까랑 비슷한 형태네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f의 식을 유추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래서 선생님은 fx를 x의 세제곱 최고차항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둡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 그 다음에 이 친구에 주목을 해본다면 이 친구는 f'의 0의 값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f의 0의 값임을 뭐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분해봐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고요. 자, 문제 가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f0의 값이 2고 f'0의 값이 0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식으로부터 이 값이 2고 여기가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식 깔끔하게 정리해주면 fx는 이제 2차항의 개수만 알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5는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했죠.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5를 대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f의 5의 값이 2가 되겠죠. 실제로 5를 대입해 준다면 125 플러스 25a 더하기 2의 값이 2임을 알 수가 있죠. 없어지면서 a의 값이 마이너스 5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fx에 대한 식을 얻을 수 있게 되고요. fx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 더하기 2가 되고 이 식에다가 3을 넣음으로써 마이너스 16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2번부터 난이도가 조금 있어지기 시작합니다. 일단 읽어보도록 할게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gx 다음 조건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모든 x에 대해서 fx 곱하기 gx 하면 무조건 이렇게 생겼고 g의 0의 값이 1이라고 문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f1이 자연수일 때 g2의 최소값 이번엔 또 최소값이네요. 그래서 한번 문제에 접근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g의 0의 값이 1이라고 했으니까 이 식에다가 0을 대입을 해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f0의 값이 0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fx를 식으로 세운다면 왜냐하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도 식을 좀 세워봤습니다. 자, x로 다 꺼냄으로써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고 이를 통해 다시 가번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이와 같은 형태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식 역시도 x에 대한 항등식이죠. x가 0이 아니었다면 양변을 지워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x가 0이 아닐 때 우리는 gx라는 식이 다음과 같이 생겼음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gx라는 식은 어때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x는 0에서도 연속임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g의 0의 값이 1이라고 문제에서 제시도 하고 있잖아요. g의 0의 값은 0을 대입해 줌으로써 이 식에다가 0을 대입해 주면 b의 값이 3임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생각하게 될 거냐면요. 자, 이 밑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봅시다. 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3, 그러니까 이 gx라는 식의 분모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b를 3이라고 바꿨기 때문에 여기가 3이 되겠죠. 자, 이 식에서 분모가 0이 되는 점을 더 만들어내면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모가 0인 점들이 더 생기면 그 점에서 정의되지 않으면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g라는 식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잖아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생긴 상황에서 여기서 더 쪼개기에는 조건들이 지금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따라서 분모가 0이 되게 된다면, 분모가 0이 돼버린다면 이 식 자체를 더 이상 실수에서 연속이라고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x가 안 생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식에서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3이 0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2차 함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이렇게 x축을 위로 아래로 볼록하니까 붕 떠 있어야겠죠. 따라서 2차 방정식의 관점에서 본다면 판별식 a제곱 마이너스 12의 값이 음수여야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a의 범위를 좀 줄여줬습니다. 자, 어차피 지금 님들 G2의 최소값이라고 했으면 이 정도 요맘때 만들어 놓고서는 G2를 구해볼 수가 있었잖아요. G2의 값이 7 플러스 2a의 5거든요. 근데 이 친구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분모인 a가 최대면 될 거 아니야. 따라서 a의 범위를 알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조금 모자랍니다. 물론 A의 범위가 나오긴 하지만 이것만으로 전부는 아닐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안 쓴 거 F1이 자연수라는 조건. 자, 이 식 위쪽에 있는 이 식으로부터 1을 대입해 줌으로써 A 더하기 4가 자연수여야 한다라는 걸 알게 됨으로써 A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정의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다른 색깔로 나타내면 A에 대한 범위를 알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서 정수 A라고 했기 때문에 a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a가 정수여야 된다는 사실도 분명히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a가 3일 때, 즉 분모가 제일 클 때 전체의 값은 최소가 되고 그때의 최소값은 13분의 5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분의 5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문제 조건 야무지게들 잘 썼습니다. fx에 대한 식도 구했고요. g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하는 조건을 통해서 여기서부터 더 이끌어낸 내용들 다시 한번 꼭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